요새 구취로 고민을 많이 하는 환자분들이 늘었는데 일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다시 대면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마스크 쓰셨을 때는 모르고 지냈던 이제 구취에 대해서 인지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구취 환자분들이 조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구취는 본인이 인지하고 오시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변에서 이제 구취가 조금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화 거리가 좀 가깝거나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게 되고요. 본인이 조금 다른 뭐 기구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숟가락 같은 데서 냄새가 좀 나서 인지해서 오신 경우도 있고 내원하시게 되는 경로는 조금 다양한 편이긴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구취의 원인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치면 원인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취와 또는 이제 위장 관계에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취가 이제 만약에 원인이 입안에 있는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통해서 없애실 수가 있겠고 치과 치료를 통해서도 이제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치과에서 다른 원인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외과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아무래도 이제 양치가 안 되면서 음식물이 저류돼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구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치아 이제 사이사이 이런데 많이 음식물이 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설태 또는 이제 치은 연화 치석이라고 해서 잇몸 밑으로 이제 끼는 치석들 이런 것들이 장기간 계속되다 보면은 구취를 조금 유발하는 메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예 충치가 좀 심해서 치아에 홈이 많이 파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 우식이 좀 너무 많이 진행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조금 구취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외상이라든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입안 내에 곰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균의 감염이 있을 경우에도 입안에서 원인으로 인해서 구취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보철물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구취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보철이 아무래도 치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변연이라든가 조금 날카로운 면들이 많아서 잘 닦기 힘든 부분도 있고 보철이 딱 치아 하나에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걸어서 하는 브릿지 보철 같은 경우에는 하방을 닦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구취가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철물을 딱 언제 교체해야 된다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한 7, 8년 정도 주기로 보철을 교체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육안상 보기에도 이제 잇몸에서 보철이 많이 좀 떠 보이거나 검은 식의 착색이 좀 많이 보이는 경우에는 치과 가서 한번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위라든지 아니면 소화기계, 당뇨라든지 다른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구취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입안에 있는 구취와는 조금 구별되는 특별한 냄새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들에서 나는 휘발성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과에서는 나는 냄새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그런 느낌이 날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이것은 치과 말고도 외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구취가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구취가 없던 구취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많은 원인이 입안에 이제 침 분비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입안 주변에 있는 메인 타액선이라고 하죠. 이제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건조하게 돼 있고 입안의 음식물을 이제 씻어내는 능력도 줄어들고 그리고 여러모로 감염에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못 느꼈던 이제 구취가 난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고요. 특히나 이제 틀니라든지 아니면 부분 보철을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더해져 가지고 이제 시너지가 나서 더 이제 구취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고요. 특별하게 어떤 치료 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치과에서 쓰는 통상적인 치료 방법을 다 사용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침 분비를 조금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마사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치석과 치태가 가장 이제 구취의 메인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스케일링만 해주셔도 구취의 대부분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스케일링만으로도 100% 해결된 느낌이 안 나실 경우에는 잇몸 밑으로 있는 치은연화 치석들을 제거하는 잇몸 치료, 치주 치료를 통해서 좀 더 개선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스케일링 하고 나면 이제 잇몸 위쪽에 있는 부위가 좀 가라앉는데 그 잇몸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치석과 치태가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취를 통해서 잇몸에 조금 마취를 해놓고 밑에 있는 염증이나 치석들을 깔끔하게 긁어내는 게 이제 잇몸 치료, 치주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기본적으로는 양치를 가장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물을 좀 자주 드셔서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방법이 있겠고, 너무 과도하지 않게 가글약을 좀 이제 같이 병용해서 쓰심으로써 입안에 있는 균들에 대한 살균 작용을 해서 조금 구취를 또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설태로 인해서 구취가 생기시는 분들은요, 턴 클리너라고 해서 혀를 특별히 청소해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 기구를 사용해서 양치 때마다 혀를 닦아주셔야 가장 근본적으로 나는 원인들을 많이 제거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혀 닦을 때 칫솔로 치약을 묻혀갖고 막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혀에 있는 미세한 틈들이 치약에 있는 세마제를 통해서 넓어져서 오히려 더 구취가 좀 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혀를 닦으실 때는 필히 이제 치약을 거의 묻지 않은 상태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전용 클리너를 통해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구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구취라는 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서로 외부에 터놓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민망한 부분이기도 한데,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치과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고 가게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